지난주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380만 명으로 최악은 지난 듯 보이지만 실업수당 청구를 하지조차 못한 사람들도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잉에 이어 제너럴 일렉트릭, 리프트도 감원 발표를 했습니다. 이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던 렘데시버를 식품의약국은 빠르면 오늘 긴급 치료제로 승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효력이 있다는 게 임상실험 결론이지 아직 확실한 게임 체인저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미국 반 이상의 주에서 리오프닝 상태가 되지만 거의가 부분적입니다.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근거로 한 바이러스 확산 위험 지역이 예상됐습니다. 8개 주인데 플로리다와 텍사스주가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백악관 밖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일종의 캠페인 형태인데 최근 바이든 후보에게 스윙 스테이트에서 지고 있다는 공화당 여론조사에 크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잃어버린 여름이라는 제목의 악시오스 기사가 눈에 띕니다. 교육, 사업, 가족이란 큰 명제에서 미국인이 올 여름에 잃어버릴 것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코스코 영업시간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대신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의 이제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80만 명이었다. 왠지 660만 명이었던 때도 있고 600만 명이었던 때도 있고 하니까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보통 이맘때쯤 되면은 20만 명 남짓, 18만 명, 20만 명, 많아야 22만 명 이 정도 됐는데 상당히 일단 많은 것이고요.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 보자면 청구 건수가 불과 며칠 전에 660만 건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최악은 피한 것이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업수당을 청구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인용을 해서 또 서베이를 여론조사를 하고 이코노믹 팔러시 인스티튜트 이런 데서 한 것을 보면은 실업수당 청구하고 받는 것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은행에 아주 잘 입금됐습니다 하는 그 뉴스를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업수당 청구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신청을 했고 성공했습니다가 9.4%밖에 안 됩니다.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가 3.4%, 그리고 시도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1.6%,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1.9%, 그리고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가 15.2%입니다. 나머지 한 68.5%는 안 했는데 실업자가 아니니까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자격이 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 15.2%, 이 정도 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서류 미비자도 있고 이번에 굉장히 그 폭을 넓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사람들을 전문가는 한 1,400명 정도 봅니다. 원래부터 일자리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일자리를 잃었는데도 실업수당 청구를 자격이 없어서 하지조차 못하는 사람이 1,400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난 6주일 동안 3천만 명 됐습니다. 지난주에 380만 명까지 포함해서 3천만 명에 1,500만 명 하면 1,400만 명 하면 4,400만 명. 실업수당 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형평과 분노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이자율을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죠. 거의 0%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그러나 이제 도구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쓰겠다. 지원도 하고 이자율이야 이 낮은 상태로 가는 것이죠.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태는 또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완전히 회복되려면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6, 7, 8월 아주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실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 정도로 해두고, 그리고 굿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오늘의 미국 끝나갈 무렵에 전해드렸었던, 미국 사람들은 렘데시버라고 읽거든요. 미국 매체에서는. 그러나 뭐 여러분들께서 한국 매체를 통한 뉴스를 많이 접하시니까 렘데시비르,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쓰겠습니다. 이 렘데시버의 경우가 뭐 어제 또 그 앤서니 파우치, 그분이 이제 그 보건연구소 소속이니까 아주 좋은 굿 스텝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 보건연구소에서 이 렘데시비르를 만드는 회사와 함께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이게 한 400명 정도를 임시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한마디로 조금 빨리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렘데시비르가 그렇다고 치명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사망률을 줄인, 그 사람을 숨지지 않게 생명을 딱 붙들어 놓는, 여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다만 이제 뭐 14일 걸릴 사람이 5일 안에 회복이 된다던가, 많은 사람들이 14일 안에 퇴원을 했다던가, 치명률은 7% 정도 됐거든요. 며칠 만에, 닷새 만에 퇴원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치명률 내지는 치사율이 뭐 그다지 낮은 것도 아니었고 7%였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와 약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런 사람과 같이 조사를 했어야지 이 약의 효능이 분명하게 나오는 건데, 플라시보랑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주사한, 이것은 이제 클로락시아는 다르니까는요. 클로록시아는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주사를 했는데, 주사를 한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는 5월 달에 나옵니다. 플라시보를 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렘데시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굉장히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때와는 달리. 그리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킨과 이 렘데시버하고 다른 점을 찾자면, 이 렘데시버의 경우는 지난번에 시카고 대학교에서도 그랬지만 이번에 국립연구소에서 이 임상 실험을 할 때도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을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그 심각한 사람의 상태가 이제 호전돼서 며칠 만에 병원을 퇴원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증세가 약한 사람에게 줬어야지 되는, 그게 조금 다르고요. 심각한 환자냐 초기 환자냐 이게 다르고, 그리고 같은 것이 별로 없어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치료제가 아니라 말라리아 예방약이고, 그리고 류마티스 치료약이기 때문에 이건 바이러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렘데시버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됐었다는 거, 이볼라 치료제로 개발이 돼서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캘리포니아에 이 제약회사가 있어요. 길리아드 사이언스가. 그래서 원래부터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과는 달리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됐었다는, 이게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완전히 뭐 게임 체인저다, 정말 묘약이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묘약이야, 이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부작용이 없으니까, 부작용이 조금 없다고 하니까 하이드록시 클로로킨과 비교할 때 식품의약국이 빠르면 오늘 안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로 이제 승인을, 긴급 치료를 허락을 할 것 같습니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은 뭐 해라 했다가 이제 병원에서 임상실험이라든가 의사가 있을 때 뭐 아주 좀 까다롭게 해놨잖아요. 말하자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빼고 그 자리에 이 렘데시버를 집어넣은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확한 결과는 5월 달이 돼야지 나오니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첫 번째 스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백신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백신을 개발하는 목표가 2021년 1월 달에 한 3억 명에게 줄 수 있는 백신을 개발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뭐 프로그램 이름이 있어요. 뭐 오퍼레이션 랩 스피드라고 해서 스피드자가 들어가네요. 정말 스피드네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오늘 아침에 그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앵커가 2012년 1월이 목표라고 하던데, 그리고 지금 뭐 바이에르라든가 또 그 미국의 파이저라든가 뭐 여러 독일과 미국이 합작으로 백신을 개발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1월 달에 나온다고 하던데 하니까 1월 달에 나오면 1월 달에 2021년 1월 달에 백신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거의 이제 뭐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가능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든지 빨리 하려고 하면은 위험이 따른다. 뭔가를 이 약을 백신을 제조하기 전에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체크를 해봐야지 된다.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앤서니 파우치 그 박사의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파우치 박사가 굿 스텝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스텝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그러면 그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조금 희망을 걸어도, 조금이 아니라 많이 희망을 걸어도 괜찮은 것 같다 하는 그런 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번 주말부터 텍사스도, 주말이래요? 내일이네요.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이제 그 리오프닝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리오프닝은 하면서 31개 주에서 부분적인 리오프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캘리포니아주처럼 지금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는데 팍스에 먼저 새어나갔어요. 해서 팍스가 먼저 보도를 했는데, 게빈 뉴섬 주지사는 전체적인 캘리포니아주 해변과 스테이트 공원이 있죠. 작은 집 동네 작은 공원들까지 다 일일이 막지는 않습니다. 스테이트 공원은 이제 또다시 문을 닫겠다는 건데, 그게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확진자가 뭐 49,000명 정도 되고 숨진 사람도 거의 2,000명 정도 되거든요. LA 카운티가 22,500명, 뭐 숨지신 분이 이제 1,000명 넘었고요. 리버사이드 거의 4,000명 감염돼서 143명 숨졌고, 샌디에고가 3,432명 감염돼서 120분 숨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2,252명 감염돼서 44분 숨지셨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산타클라라거든요. 2,134명 감염돼서 107분 숨지셨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일면에 보면은 LA 한인타운에서는 700명이 감염돼서 6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기사에는 여러분들께서 LA 한인타운과 연관이 되신 분들께서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플로리다주도 굉장히 열심히 오픈하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주도 일부 비치를 문을 닫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확진자와 사망자가 이것보다 더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요, 플로리다주의 보건국에서 주의 검시관들이 있잖아요. 그 검시관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의 사인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쓰지 말아라 라고 지시를 내렸답니다. 이게 한 번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런 것이 확인이 됐다. 제가 지금 플로리다주에서 발행되는 The Tampa Bay Times Report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 당신을 알아, 바이러스라는 존재 내가 안다니까, 그것도 아니고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도 이것보다 더 많다고 하고, 백신 없죠, 치료제 없죠. 그 사이에 세월이 흘러가니까 정말 이 세월에는 장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기도 하고, 불과 우리가 한 2, 3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고 일이 좀 손에 안 잡혔었죠. 이제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스린 것 같으나,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되잖아요. 잠시 뒤에는 지금 그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더 선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도 많이 보도를 하지만, 그 더 선의 미국판이
어떤 주가 지금 리오프닝을 하는 이 시점에 제2의 감염 웨이브가 있는가, 위험한 그런 것도 지금 측정을 했고요. 뭐 세계적으로는 뭐 중국 제2의 감염 왔잖아요. 독일도 다시 문 닫을 수도 있다고 하고, 또 뭐 프랑스도 지금 어떤 그 가장자리, 아주 절벽의 끝에 섰다고 할까요? 스페인도 지금 케이스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어느 지역인지 지금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미국 각 지역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훨훨 날아다니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부터 연방정부의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오늘이 이제 4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캠페인 모드로 나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분위기도.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뉴스들이 조금 이렇게 섞여가는 시점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이제 항상 보고 있는데 루이지아나에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시네요. 이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루이지아나주도 처음에 아주 심각했었잖아요. 플로리다주, 루이지아나, 뉴욕, 뭐 캘리포니아 이런 주들이. 그래서 지금 문을 다시 열고 사람들이 정상 생활을 할 때 제2차 감염에 확 터질 핫스팟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고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도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그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굉장히 그 자세히 사람들이 또 그 굉장한 그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The Sun이 뭐 정치나 이런 데는 약하지만 이 매체의 성격상 이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되고 이런 것은 아주 강하거든요. 쭉 그 분석을 해놨는데 지도와 함께 22군데의 핫스팟인데 이 22군데의 핫스팟이 모두 8개 주에서입니다. 제일 많은 곳이 얼핏 보기에 플로리다주인 것 같고요. 보통 플로리다주, 조지아, 인디아나, 미시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주이거든요. 주로 이제 동부하고 텍사스 빼고 오는 그러네요. 동쪽에 쭉 위부터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입니다만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면서 자녀분들은 동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플로리다 뭐 굉장히 많거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게 한국 분들이 퍼져서 사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에서는요. 핫스팟이 될 수 있는 곳이 베이 카운티 또 제가 혹시 지명을 잘 못 읽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쪽 지역에 자녀분들이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테니까요. 에스캄비아 또 플로리다주예요. 에스캄비아 플로리다주의 그 마나티 카운티 또 폴크 카운티 또 볼루시아 카운티 이런 곳이고요. 텍사스주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시니까 불러드리겠습니다. 제퍼슨 카운티 아주 익숙하죠. 또 히달고 카운티 또 텍사스고 루버크 카운티 텍사스 핫스팟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랍니다. 조지아주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많이 듣고 계시는데 차담 카운티 클락 카운티 또 조지아주 보면은요. 조지아주는 그 정도가 핫스팟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오하이오주 볼까요? 몽고메리 카운티, 서밋 카운티, 또 루카스 카운티 그런 정도고 또 제가 어디를 미시건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신데 미시건주에서는 잭슨 카운티가 위험하답니다. 테네시주 한번 볼까요? 테네시주는 해밀턴 카운티. 테네시주는 해밀턴 카운티 한 군데 정도가 지금 위험하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 텍사스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런 정도가 정말로 2차 감염 때 굉장히 그 위험하다. 그런데 텍사스주도 그 리오프닝 한다고 하고 플로리다주도 뭐 마찬가지로 뭐 하고 다 지금 그렇잖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도 이미 했죠.
4월 20일에 테네시주도 27일에 리오프닝을 했고 미시건주도 24일에 리오프닝을 했고 리오프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우리 주가 이렇다 이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분위기를 조금 전해드리자면은 이제부터는 대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도 이제 나가서 선거 유세를 하겠다는 건데 처음부터 몇만 명 모아놓고 선거 유세를 하기는 그러니까 일단 애리조나주에 있는 마스크 만드는 공장을 가고 오하이오도 곧 가겠다. 대통령이 이제 직접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지금까지는 오늘까지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많이 바깥으로 다녔어요. 인디아나주에 오늘도 제너럴 모러스 호흡기 만드는 공장에 간다고 하는데 3월 28일 이후에 워싱턴을 한 번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보지를 않았는데 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의 대통령께서 내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선거 유세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은 한 사람 앉아있고 한 4칸 내지 6칸 떨어져서 또 한 사람 앉아있고 이렇잖아요. 그건 뷰티풀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뉘앙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죠? 자리 몇 개마다 한 사람씩 앉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 좋지 않아. 2만 5천 명이 꽉 찬 곳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유세를 나는 할 거야. 곧.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원하는 것이고 대통령에게는 유세를 해야지 모든 많은 기운이 가고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걱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걱정 이전에 지금 날마다 브리핑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좀 짧게 해서 그렇지. 장소를 어떤 날은 집무실로, 어떤 날은 로즈가든으로 전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바꿔서 그렇죠. 오늘은 아직 모르겠네요. 어제는 이맘때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요. 대통령의 백악관의 라스트 네임이 파스칼인 사람이에요. 파스칼인 선임 자문과 자레드 쿠슈너 사위와 그리고 또 누구라고 하던가요? 전국위원회 의장, 이 사람은 이제 멀리서 이렇게 로나 맥데니엘, 그리고 브래드 파스칼은 백악관에 있었고, 또 다른 사람도 어디는 어느 주에서 화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지금 스윙 스테이트에서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을 예상을 뒤엎고 이겼기 때문에 큰 표 차이로 작은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됐는데 플로리다, 미시건, 플로리다도 격전지죠. 또 펜실베니아 이런 데서 여론조사한 것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에게 지고 있다. 이 지고 있다는 공화당의 여론조사를 이 공화당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전국위원회의 여론조사와 트럼프 대통령 캠프의 여론조사. 그런데 이전에 지난 주말에 이미 더 힐이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팍스라든가 아니면 스윙 스테이트의 지역의 여러 개의 여론조사를 쭉 종합을 해서 조 바이든이 6포인트, 8포인트까지 이기는 때도 있고 작게는 3%포인트 정도 이기는 데가 전부 스윙 스테이트에서 바이든이 이긴다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더 힐에 실렸었거든요. 이 얘기를 화요일에 대통령을 사랑하고 보좌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그거 가짜 여론조사라고 하니까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이나 대통령의 선임 고문이 백악관에서 가짜가 아니라요. 우리 당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제 초기 대응을 좀 그렇게 했고 그리고 요즘에 브리핑한 이후에 이게 조 바이든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노발대발하면서 이 브래드 파스칼 선임 자문은 내가 당신을 고소할 거야. 고소하겠어요. 대통령이 말하는 스타일이죠. 고소할 거야. 이렇게 하게 내가 어떻게 조 바이든에게 질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브리핑을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싸워주는 것을 얼마나 잘하는데 대통령이 노발대발 화요일에 하고요. 수요일에 또 노발대발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사람 몸에 살균제를 집어넣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연구를 해봐라. 해보면 어떻겠는가. 자외선도 쏘이거나 몸으로 집어넣거나 이 발언을 목요일날 한 거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말 내내 굉장히 대통령이 시무룩하기도 했고 기분이 나빠서
이제 그리고는 이제 그 사이에 텔레비전 보고 전화만 계속하고 또 브리핑을 토요일은 아예 하지도 않았었고 그렇게 하고 나서 브리핑을 바꾸고 이제 대통령도 싫기는 하지만 본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수용을 하면서 스타일을 바꿨고 브리핑 시간도 짧게 했고 브리핑이라고 안 하면서 짧게 했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 바이든의 경우에는요. 조 바이든은 안 보이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 겁니다. 보이면 왠지 그 말 실수를 자꾸 하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은 조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짧게라도 몇 가지 전해드렸어야지 되는 내용을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했던 게 있는데 어제 아주 뭐 잘 됐습니다. NPR 방송이 새로운 것을 조금 취재를 했어요. 왜 지난번에 조 바이든 그 후보에게 그가 상원의원이었을 때 93년이라고 했죠. 어느 주의 그 오피스에서 본인이 스텝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이든이 그 복도로 본인을 밀치고 뭐 스커트에 손을 대고 뭐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했었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바이든 측에서는 그 여성의 말을 충분히 들어야지 된다. 그러나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도 많은 바이든 지지자들이 내가 바이든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이 그랬을 리가 없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랬을 리가 없어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실과 뭔가는 그 남녀 관계는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어제 NPR 방송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여성이 살았던 지역의 이웃의 한 여성이 내가 그 여성으로부터 그렇게 말한 것을 들었다라는 것을 직접 그 여성이 본인의 음성을 줬어요. NPR 방송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 바이든에게 투표를 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지금 내가 바이든에게 그 당시에 당했어 라고 얘기를 그런데 도망갔다고 했어요, 본인이.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의 엄마가 아주 예전에 레리킹 때가 언제예요? 레리킹이 CNN에서 6시부터 7시까지 레리킹 라이브를 할 때 엄마가 이제 인터뷰를 레리킹이랑 했는데 그때 조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자기 딸이 누구라고도 정확하게 밝힌 것 같진 않고요. 인턴을 하는데 유력 정치인이 뭐 그런 행위를 좀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나왔지만 그게 그 엄마가 바이든이다, 그리고 그런 정확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공평성을 위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노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있었노라지만 그게 지금 확정적으로 그랬다 아니다가 증거가 있을 만큼 나온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밀려서 그동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었고요. 아무튼 오하이오주에서는 그 예비선거에서 그 조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경제와 연관된 그런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서로 친구가 돼서 아들, 딸, 요즘에 이틀에 한 번씩 한국과 여기서 화상 통화해요. 페이스타임 해요.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어떤 분은 잉글리드 버그만 나오는 가을, 마지막 가을 보셨나요? 딸과의 관계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너무 잘 알아서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해주시네요. No mercy.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는 그 한국에 있는 딸과 아빠가 화상통화를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이런 일 없잖아요. 그건 또 좋은 것 같아요. 잉글리드 버그만 그 영화와는 달리. 저는 잉글리드 버그만은 카사블랑카도 좋지만 무슨 영화였었죠? 가을 소나타인가요? 뭔가 아무튼 잉글리드 버그만이 피아니스트인데 바이올리니스트인 부자 그 남자를 사랑하다가 보내주는 거. 사랑하지만 보내주는 거. 저는 그 영화가 좋거든요. 영화 제목은 생각이 나지 않네요. No mercy. No mercy라는 말을 우리가 한 달 넘게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이렇게 그 자녀분들과 같이 정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도 많이 느끼고는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그 귀한 것 알았으니까 정상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데 코스코가 정상 영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노멀스는 아니에요. 끝까지 그 기사를 보니까요.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5월 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는 그 정상 시간대로 오픈을 합니다. 지금 뭐 많은 큰 업체들이 영업 시간을 줄였잖아요. 정상대로 영업은 하는데 가스 스테이션도 포함되고요. 멤버와 직원 모두 그 마스크 내지는 얼굴 가리게 하는 건 기본이고요. 거리 유지,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2살 이하 질병이 계신 분들은 오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분들이 이제 이하하면 항상 혼돈하세요. 2 and under, 2까지 포함되는 2 and under 까지는 오지 말라고 하고요.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뭐 지금처럼 9시부터 10시까지 따로 시간을 마련해 드린답니다. 그리고 나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헬스케어 워커 특권을 주는 겁니다. 특권이라는 건 이런 때 사용될 때 아름다운 거죠. 헬스케어 워커, 그리고 뭔가 트럭커라든가 트럭 기사분들 관련 무슨 그런 일을 하시는 운전기사분들, 경관, 응급구조대, 그 밖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공봉사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무사통과 하셔야죠. 이 코스코에서 드리는 일입니다. 빨리 또 편안하게 일하시고 덜 피곤해서 하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딱 그 일하는데 집중하셔라 하는 이런 걸로라도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완전한 노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어제는 우버가 뭐 한 2,700명 감원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그 회사 규모로 보면은 비슷하네요. 1,000명 정도인데 리프트는 17% 감원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보잉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10%를 감원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 오늘 조금 자세히 내용이 나왔는데 이중고잖아요. 보잉의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객들, 국내 여행객 뭐 95% 줄어들었다고 하고, 게다 대고 이제 737 맥스 때문에 그 주문도 없고 보잉도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보잉 같은 회사 지금 열심히 일해서 뭐 원기를 회복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1, 4분기에 17억 달러 손해가 있었다고 하고 캐시 많이 가져다 부었겠네요. 해서 이제 10%면은 14,000명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지난해 말로 보잉사 직원이 뭐 한 16만 명 정도는 됐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세틀에서 보잉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보잉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으신데 상업용 분야에서 그 지금 감원을 하고요. 그리고 시애틀과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 있는 공장 근무자들이 감원의 그 큰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원을 하는 거지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인 감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때에 회사에서는 그동안 과감하게 하지 못했었던 또 나머지 직원들을 위하고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몸집 줄이기를 하는 거죠. 이참에 해서 끝나도 우리는 여행객이 늘어나도 이 줄인 규모를 다시 원상복귀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잉사뿐이 아니에요. 지금 항공업계는 뭐 가장 가깝게는 보잉의 그 라이벌이 그 미국 회사 말고 에어버스 있잖아요. 유럽 에어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줄인다고, 생산을 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직원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에어버스는 뭐 프랑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여러 나라의 그 다국적 회사잖아요.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전부 그 직원을 줄인다고 하고,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도 항공 분야도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뭐 파이낸싱 너무 많은 회사가 있지만 항공 분야에서 제너럴 일렉트릭도 10%를 줄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항공 분야가 한 5만 2천 명 된다고 하니까 꽤 크네요.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경우는 5만 2천 명에서 10%를 줄이고 추가로 감원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본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들 광고 나가시는 동안에 뉴스를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이 내용은 아마 당연히 뭐 한국 매체에서도 많이 번역을 할 텐데 그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차이니즈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도 하다가 약간 지금 주춤했는데 미국 국내 여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선거에서 계속 이 중국 문제를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슈 하나만으로도 중국을 강하게 때린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뉴욕타임즈를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무기로 쓰기 위해서 미국의 스파이국들에게 중국의 이 실험실에서부터 이 바이러스가 나왔는지를 철저히 조사를 해라.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그 스파이국이 정치적인 화를 한다던가 그 정치화하는 그 도구로 쓰여지는 거야 하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이 같은 뉴스가 지금 이제 언론에 그 나오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이제 그 중국 무기를 가지고 그 선거 유세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조금 더 잠시 뒤에 중요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은요, 제가 그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너무나 그 중요한 뉴스들이,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 모델에 따르면 여름이 끝나갈 때까지 10만 명 정도는 숨질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백악관에 지금 경고음이 울렸답니다. 소고기가 부족하다. 소고기가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소고기 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몰기지 이자율은 굉장히 내려갔는데 지금 소고기 좀 볼까요? 어느 게 더 좋으세요? 백악관이 알람이다라는 얘기를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가격이 더 낫겠죠? 우리가 그 생활하는데 소고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런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를 그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소고기를 뭐 며칠 전부터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뭐 사재기라고 말하긴 그렇죠. 먹기는 먹어야지 되는데 없고 비싸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을 사재기라고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고기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 DC는 8월 달까지도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실업수당 청구가 지난주에 380만 명이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많았는데요. 플로리다주에서 32만 6천 명.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동안에 미국도 또 2,502명이 또 숨졌네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으면서 헤드라인은 아셔야지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동차 판매도 지난 30년 사이에 최악이었다고 하니까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는데요. 그리고 이 백악관이 알람일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공장에서 뭐 설령 그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장을 돌려, 기계를 돌려 가공을 해서 고기를 만들어내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보면은 공장에서 그 확진자가 있는데도 고기를 그 생산하고 만들다가 누군가가 감염되면은 회사를 고소할 수도 없게 하고 마스크도 쓰고 거리 유지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 하고 결국은 직원들과 인플로이와 그 고기 가공 그 공장 그 회사가 굉장히 지금 충돌하고 있다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핫스팟은 작은 도시, 먼저 대도시에서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퍼졌고 그 사이에 뭐 항체가 생긴 사람들도 있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작은 도시와 시골 지역으로 간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제 어떤 매체에서 그런 보도를 했거든요. 지금 국방부가 10만 개의 그 시신 봉지를 또 준비했다. 지난번에 10만 개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여름, 잃어버린 여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시오스의 기사였는데요. 그냥 평이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마음다짐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벌써 우리는 몇 주일에 봄을 잃어버렸습니다. 4월의 마지막이니까 3월, 4월을 다 잃어버렸어요. 물론 이 봄에 작은 땅떼기라도 한 뼘짜리라도 아니면 발코니에서라도 뭔가 베이즐을 심으셨다던가, 베이즐 너무 사치스럽네요. 그런 거 말고 대파를 딱 위에는 뜯어서 닭도리탕 해먹고 밑에 뿌리를 심었다. 이러신 분들 요즘 많으시잖아요. 많으신데 봄을 잃어버린 건 사실입니다. 여름도 내일부터 리오프닝 하는 곳이 굉장히 많지만 그랜드 오프닝이 아니라 부분적인 오프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적어도 8월까지는 왜 이렇게 저 왜 이러죠? 오늘 좀 오버하네요. 왜냐면 사람이 왜 정서적으로나 빡빡해지고 극박해지면 뭔가 로맨틱한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최인훈의 광장에서의 연애 장면도 그랬고, 너무 극박할 때. 그리고 왜 8월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하니까 왜 한스 노자크의 늦어도 11월에는 이런 소설이 생각나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엔, 제 느낌으로는 그다지 훌륭한, 굉장히 유행을 했었긴 했지만 그다지 훌륭한 소설도 아니고 좀 노란색, 브라운색 표지가 있고 바탕은 하얀색이었는데 이 뉘앙스만, 그림자만 기억이 나네요. 늦어도 아무튼 8월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교육, 가족, 사업, 정신건강 다 엉켜버리는데 여름은 항상 휴식의 계절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힘든 봄을 지나서 휴식이 필요한데, 그리고 여름은 풀장의 계절이잖아요. 야구 게임, 바베큐, 베케이션, 그런데 그런 게 없어져서 교육의 경우는요. 지금 엑시오스가 뉴스 웨스트 이밸리에이션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교육 전문 기구겠죠. 그런 곳에서 분석하는 거 보니까 3개월이 6개월이 되면 부분적으로는 계약을 예를 들어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아이들이요. 많은 것을 교육에 있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다고 하거든요. 리딩 능력은 보통 해에 비교해서 70%밖에 발휘가 안 되고요. 수학은 반은 있는답니다. 공식 같은 것 때문에 그런가요? 여름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리고 지금 LA 통합교육부에서도 컴퓨터로 뭔가를 하잖아요. 해도 그것 갖고 어림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시즌, 졸업을 우리가 졸업식 자체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고, 몇 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거 사치예요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인가요? 간다고 하고요. 사업에 있어서는 여름 인턴십도 없는 거죠. 썸머 캠프도 없고, 사업에 있어서는 썸머 베케이션 기간 중에 호텔 업계는 호텔, 또 선물 가게, 식당은 가을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걸 다 여러분들 놓치셔야지 되는 거고, 앞으로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스몰 비즈니스 실패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실패를 겪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족의 경우는 여름인데도 집을 떠나지 않으니까 서로 같이 있기는 한데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무 잘 알아서 불편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서로 불편할 수 있고, 또 부모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집 밖에서 다행스럽게도 일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러면 또 아이들 맡기고 이런 거를 또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되고, 아이 돌보기 하는 거, 그러자니 스트레스, 분노, 걱정 게다 대고 직장도 좀 불안한 것 같고, 또 리바운드가 제대로 리오프닝을 해도 안 되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치시겠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카리 쿠퍼라는 분이 그렇게
뭐 우리가 썰예, 경예 얘기 안 들어도 다 아는 얘기이긴 해요. 그렇지만 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이분이 경고하시는 게 여름이라 뭐 따뜻하면 괜찮다면서요. 뭐 고온 고습에 약하다면서요. 그 느슨함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 2차 감염이 가을에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요. 봄 잃어버렸죠. 또 여름 잃어버리죠. 가을까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매너는 지키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칠레의 파타고니아는 많은 여행하시는 분들이 가고 싶어 하시는 그곳입니다. 요즘 그곳에요. 모험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오지 않아서 사진 보니까 상점이라고 하죠. 문 다 닫았고요. 너무 힘들다고 하거든요. 내일 뵙겠습니다.